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보색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팍팍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수식이 딱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뭐죠? 중복 조합에 대한 수식이 되겠고 이건 또 뭐죠? 중복 순열에 대한 그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 공부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특히 이제 수식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거 이제 계산 방법을 좀 아느냐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서로 다른 6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자, 이렇게 뜻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계산은 더하기 빼기를 처리하고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7 컨비네이션 2가 되니까 7 곱하기 6 나누기 2 처리해서 21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4개지, 그 다음 4가지 이렇게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가지수죠. 이것을 올 가지수 이런 형태니까 제곱 곱하기 64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이제 85 계산되는 그런 문제. 자, 이제 각 단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호에 대해서 이제 사용법을 좀 아느냐 물어보는 거니까 뭐 이 정도는 우리가 학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모양의 의자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나요? 원형으로 배열한다. 이건 뭐죠? 원순열이 좀 되겠고 학습이 좀 잘 되어 있느냐 가장 또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모양의 의자 5개.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 형태가 이제 n-1 팩토리얼 이렇게 좀 연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입해서 4 팩토리얼 해서 24 답을 하면 또 풀 수 있는 아주 또 가벼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2의 5제곱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는데 자, 가장 기본인 이항 정리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이제 전개를 쭉 했을 때 이제 일반항이 n 컨비네이션 r a를 기준으로 한다면 a의 r제곱, b의 n-r제곱 이런 형태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런 거 이제 일반항. 자, 이 정도를 좀 알면 우리가 당식 전개식에서 개수를 알 수 있겠다 이런 학습이 되겠죠. 자, 이 부분 근데 전개했을 때 x 제곱이니까 x를 당연히 2번 선택한다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굳이 일반항까지 쓰지 않아도 되겠죠. 이제 이 부분 할 필요 없이 그냥 곧바로 이제 2번 선택한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5번 중에서 2번 선택하겠다. x를 2번 그러면 -2를 3번 이렇게 처리해주면 x제곱의 개수가 자 이렇게 5 컨비네이션이 마이너스의 세제곱 이 부분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10 곱하기 마이너스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이제 개수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80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이항 정리 공부하고 나서 당식이 개수를 물어본다면 자, 가장 이제 일반항 이 부분 됐습니까? R번 선택하고 여기는 이제 n-R번 선택하는 이 일반항 부분을 이용해서 계산해가는 또 역시 이항 정리 기본적인 항목이라고 좀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자, 착실하게 좀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2개의 문자 A, B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4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까지. 그럼 문제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4개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곳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요? 문자가 2개가 있으니까 2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 중복이 허락되니까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2가지. 그 다음도 또 2가지. 그 다음도 또 2가지. 이렇게 해서 계속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2의 4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래는 이게 이제 중복 허락해서 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이제 중복 순열에 해당하는 건데 굳이 우리가 이제 공식보다는 이제 문제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나열하는 이 부분을 조금 처리해가면 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이어서 5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4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서로 다른 4개죠. ABC니까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한다.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한다. 중복 조합의 정의에 해당하는 그 표현 그대로 나온 그런 거니까 이렇게 이제 기호를 써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해주면 8에 빼기를 해서 7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계산 결과는 7 컨비네이션 3하고 결과가 같아지겠죠. 7 곱하기 6 곱하기 5 처리되겠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나누기 들어가야 되는데 약분되는 거니까 35에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의 형태를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학습했냐? 뭐 그런 얘기죠. 서로 다른 네 개 중에서 중복 허락한다고 되어 있고 네 개를 선택한다. 뭐 정의 형태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저 수식을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 갈 수 있는 이 부분, 자, 얼마나 연습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어느 프로야구 선수가 300번의 타석에서 99개의 안타를 쳤다. 잘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은 어떻게 되냐? 300번에서 99. 그러니까 이제 300번 중에서 99번이다. 이 부분이 되겠죠. 3으로 약분하게 되면 100번에 3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선수가 일어난 일이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경험적 확률. 경험적 확률. 자, 이런 형태. 문제의 뜻에 맞게 이제 그대로 쓴 거니까 좀 어렵지 않게 표현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 컨비네이션 1, 3, 5, 7, 9. 자, 이런 형태의 계산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네요. 오호호호.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1 플러스 x의 9제곱을 전개하게 되면 이제 n 컨비네이션 제로, n 컨비네이션 1, x, n 컨비네이션 2, x 제곱 쭉 해서 n 9 컨비네이션이죠. 이거 n 컨비네이션이네요. 이거 9인데 9 컨비네이션 9, x의 9제곱 이렇게 처리될 때 이곳에다 x의 2를 집어넣으면 대입을 하게 되면 2의 9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9 컨비네이션 제로, 9 컨비네이션 1, 2 해서부터 이제 모든 개수가 이제 다 보여지겠고, 이번에는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이 되겠고, 그러면 9 컨비네이션 제로는 변하면 돼. 자, 여기 이제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 다음은 플러스가 되겠고, 이런 형태로 쭉 처리가 되겠죠. 자, 9는 또 이제 홀수 부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9 컨비네이션 9 이런 형태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빼기를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를.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2의 9제곱이 되겠고, 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똑같아지는 이 부분은 이제 사라지고요. 여기는 이제 부호가 달랐기 때문에 이제 2배의 9 컨비네이션 1. 자, 2는 좀 사라지겠죠. 그럼 이제 3 이렇게 처리해서 됐습니까? 쭉 가서 이제 9 컨비네이션 9까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이렇게 주에 주어진 식의 특징이 이제 홀수 부분만 남아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만들려면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2는 가서 나누기를 처리해 주게 되면, 자, 문제에 해당하는 거 9 컨비네이션 1, 9 컨비네이션 3 해서부터 9 컨비네이션 9까지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2의 8제곱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의 8제곱이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나요? 2의 8제곱이면 이건 이제 그러면은 2의 6제곱이 64인가요? 64에다가 또 4를 좀 더 곱하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256 이렇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계산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네요.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항 정리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식 좀 대표적인 식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유도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기억해서 좀 처리해달라, 그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8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이 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개의 주사위 A하고 B 있는데 합쳐서 7이 돼야 되겠다. 그럼 1, 2, 3, 4, 5, 6 나올 때 이쪽은 한쪽은 뭐가 되면 되죠? 6, 그 다음에 5, 4, 3, 2, 1 뭐 이런 형태로 개수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 좀 잘 된 것 같은데, 자, 전체 가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6 곱하기 6 해서 36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지수는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니까 지금 몇 가지가 되죠? 6가지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가볍게 이제 약분 통해서 이제 6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주사위 동시에 던졌다. 가지수가 이제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 된다는 거 이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나오는 눈이 합이 7이다. 더하기해서 7 된다. 이렇게 좀 조사해서 개수를 구해간 거니까 뭐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9번입니다.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다. 이 5장의 카드를 한 줄로 나열하겠다. 5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홀수의 개수는 뭐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끝자리 이 부분에 이제 홀수가 와야 되겠고, 1부터 5까지 숫자니까 이곳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숫자는 1, 3, 5 이렇게 이제 몇 가지가 되죠? 3가지가 되겠습니다. 3 곱하기 1이 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나머지 4개의 숫자들을 좀 나열하니까 4팩토리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률이다. 그럼 5개의 숫자를 다 나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률. 자,
자, 전체 가지수. 자, 약분하게 되면 그러니까 5분의 3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이어서 1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있습니다. A에서 A로의 함수 중에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의 개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전체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역함수의 개수를 좀 빼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개수는 좀 어떻게 되죠? 뭐 1이 가서 자, 좀 벤 다이그램 조금 볼까요? 자, 이렇게 1, 2, 3, 4. 1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 4가지. 2가 가서 또 대응될 가지수 4가지. 뭐 4를 이제 열심히 이제 4번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면 대응하는 가지수 또 4가지. 이제 대응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 중에서 대응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럼 3가지, 그 다음 2가지, 1가지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 거를 이제 빼면 되는 형태니까 자,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4 공통에 그러면 이제 64에서 6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좀 되겠네요. 그러면 58에다가 4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48, 32, 54, 20 이렇게 처리되니까 232 계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함수의 개수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이 이게 이제 중복순열이다. 중복순열이다. 이런 부분이 좀 나온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순열이다.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이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공식을 사용하지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의 취지에 맞춰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제곱제곱도 하나씩 이렇게 줄어가는 거. 자, 큰 틀에서는 또 전체에서 또 빼는 여사건 형태의 개념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했다. 뭐 이런 이론들이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살펴봅니다. 파스칼 삼각형의 일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3컴비네이션 3. 자, 하나밖에 없네요. 원래는 이제 3컴비네이션 0, 3컴비네이션 1, 3컴비네이션 2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 다 없고요. 여기 딱 나와 있고, 그 다음도 이제 4컴비네이션 0부터 이제 앞에 부분 일부가 다 사라져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군요. 자, 그림에 있는 그런데 이 모든 숫자들을 전부 다 더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더하는 게 효율적이죠? 우리가 이제 배운 그런 이론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써먹어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이 숫자를 합하면 그 다음 숫자 이런 부분이 되겠다. 이런 뜻. 좀 공부한 거 있습니까? 공부하셨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건 뜻은 어떻게 되죠? 8컴비네이션 4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쭉 이렇게 합한 계산 결과는 그 다음 가니까 이제 8컴비네이션 5, 다음은 8컴비네이션 6, 다음 이렇게 합한 결과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8컴비네이션 7 이렇게 되겠고, 자, 이 부분은 뭐 그냥 1로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따로 하나 남아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두 개들을 또 더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파스칼 삼각형에서 두 개를 더하게 해주면 지금 이 계산 결과들도 이 원리가 이용된 겁니다. 그 다음 칸에 이런 모양 이렇게 돼가는 거. 그러니까 9컴비네이션 5가 되겠고, 요 계산해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9컴비네이션 7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 결과들이 되겠습니다. 쫙 더하기 됐습니까? 자, 이건 이제 9컴비네이션 4로 계산하겠고, 이건 9컴비네이션 2로 계산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해줘. 9, 8, 7, 6, 4, 3, 2, 1. 자, 8은 잽싸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워가면 되겠습니다. 14 곱하기 9 이렇게 처리되죠? 4, 9, 36, 9, 1은 9, 12 그럼 126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9컴비네이션 2는 9, 8, 2 해줍니까? 4, 9, 36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62 이렇게 처리가 됐죠. 뒤에 이제 또 1이 있으니까 계산 결과는 163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파스칼 삼각형에서 배운 규칙들은 실상은 이제 뭐 두 가지 패턴이 있겠습니다. 요렇게 계산한 것들은 요런 계산 결과가 되겠고, 반대로 이제 요렇게 간 계산 결과는 이렇게. 사실 지금 문제는 또 요렇게 계산해서 이제 이쪽에 듭니다. 이런 형태의 계산 툴을 또 유지해도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거라서 지금 요쪽은 조금 좀 바른 것 같지 않습니다. 저 요쪽 표현이 훨씬 더 편리한 거고, 요건 조금 불편한 그런 형태. 지금 X를 해놓겠습니다. 틀렸던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이론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적용하기가 좀 적당치 않은 거라서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파스칼 삼각형에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이론 나온 거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고색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8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당연히 이제 원순열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원순열은 어떻게 풀어가죠? 맨 처음 나열할 때, 자, 이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자, 이 네 개의 자리들이 서로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그런 형태의 자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코드에 맨 처음 가서 나열하는 사람들이 앉았을 때, 자, 구별될 수 있는 곳이 이제 네 가지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원순열 형태는 풀어갈 때 이제 첫 번째 가서 이제 나열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서 나열된 가지수 네 가지인데, 이곳에 만약에 나열됐다 하면 이제 나열되면서, 자, 기준 이렇게 잡았다 이제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 될 수 있는 곳이 이제 지금 네 가지가 되겠죠. 자, 기준 이렇게 잡은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고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고정된 상태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원순열이 아닌 거죠. 그냥 순열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7사람을 나열하는 거니까 7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뜻 파악만 하게 되면 문제의 답은 이렇게 곧바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아주 그냥 평범한 문제가 되는데, 자, 이렇게 맨 처음 이런 조금 변형된 문제 형태가 되었을 때, 자, 기준 잡을 수 있는 이런 곳이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자리가 몇 가지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기준 잡으면서 고정되게 되면 그 다음 나열 가지수 이런 형태로, 자, 원순열 응용 문제를 대처해가는 방법을 좀 잘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살펴봅니다. 6개의 숫자 1, 2, 3, 3, 5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3, 3, 5. 자,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는데 6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자, 2 땡땡땡땡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앞자리가 2일 때, 3일 때, 4는 없군요. 5일 때 이렇게 뭐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오호. 자, 근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제 이 숫자들을 모두 나열해 주는 거니까 반대되는 경우가, 그러면 제일 이거보다 좀 작은 숫자니까 1로 나열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죠?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반대되는 경우 횟수가 적으니까 전체에서 반대되는 형태를 빼는, 즉 여사건 형태의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가지수는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겹치는 문자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눠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사건 형태는 맨 앞자리가 1 되겠고, 1 뺀 나머지 숫자니까 5팩토리얼에 또 겹치는 숫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빼서 계산하면 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6, 5, 4, 3, 2 돼 있는데 2팩이니까 4를 소거하면 되겠고, 됐습니까? 3, 6, 18에다가 2, 5, 10 이렇게 되면 180 되겠고, 빼기 5팩토리얼이면 5, 4, 3, 2, 1인데 또 2팩, 2팩 돼 있으니까 또 4 소거하면 되겠죠. 그럼 6에다가 이렇게 30 이렇게 빼면 되는 거니까, 자, 계산 결과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50까지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도 150까지 더면 됐고요. 뭐 그냥 가볍게 또 뭐 이게 맨 앞자리가 2일 때, 3일 때, 5일 때 이렇게 구해갈 수도 있겠지만, 자, 어떤 부분 문제의 뜻을 좀 잘 파악하는 거니까 10, 100, 1000만, 10만, 20만 보다 큰 수보다는 작은 수 구해가는 경우가 훨씬 간단한 부분이니까, 자, 이런 걸 이용해서 풀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읽으면서 스스로 좀 판단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침착하게 문제의 뜻 파악해 가는 부분에 신경 써서 학습을 좀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14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더하게 해주면 12다. 알겠고요. 자, 요것은 한 직선 위에 있다. 한 직선 위에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뭘 하죠? 기울기가 좀 같아야 되겠죠. 기울기 같다. 이런 부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1. 그러면 이제 B-A. 뭐 2-는 쓰나마나 똑같을 것 같고, 3-2 되겠고, C-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워지는 거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어떤 뜻이 있나요? 2B는 이꼴 A 플러스 C다. 이런 관계가 있죠. 그렇죠. 뭐 직선 위에 있는데 뭐 간격이 띡띡띡 똑같아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중점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자, 근데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결과가 12다. B 결과가 있으니까 A 더하기 C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A 더하기 C를 처리해주면 2B니까 이게 3B가 12 이렇게 처리되니까 B 값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되겠다. 3, 4, 12, 4가 돼야 되겠다. B 값은 완전히 고정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B는 고정됐다. 그러면 4를 처리해줬으니까 그럼 A 더하기 C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8이 돼야 되겠죠? 근데 자연수가 돼야 되겠다. 그럼 이제 한쪽에 1 하면 7,
2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면은 6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쭈쭈쭉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또 얼마가 되죠? 그럼 7, 1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7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혹시 서로 다른 세 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중간에 이제 4, 4 이렇게 되게 되면 좌표가 같아지는데 서로 다르는 표현은 없죠? 그러면 그냥 카운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7가지. 아, 7가지 제일 작은 가지 수였네. 고민할 필요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자, 된 것 같네요. 이해되셨죠? 자, 문제의 조건 특별하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 직선 위에 있다 하는 건 이제 기울기 같다 해서 나온 관계식에 의해서 특별한 숫자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가수를 구한 거니까 문제의 조건 주어진 것들을 좀 침착하게 처리해가는 그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15번 함께 살펴봅니다. 사과, 귤, 복숭아 세 종류의 과일 중에서 8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때 귤은 2개 이상을 선택하고 복숭아는 3개 이상을 선택해야 될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와, 확률까지. 각 과일은 8개 이상이고 자, 과일 종류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과연 몇 개 선택할까요? 귤은 몇 개 선택하고 복숭아는 몇 개 선택하죠? 자, 모르니까 그 개수를 선택한 개수를 A, B, C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합해서 8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 이 부분이 바로 선택한 전체 가지수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죠? 중복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죠. 서로 다른 3개 중복 허락해서 8개를 선택하겠다. 자, 더하게 해주면 12에 10 컨비네이션 8이고 8은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9 나누기 2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약분을 통해서 45다 해주면 이제 전체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귤은 2개 이상을 복숭아는 3개 이상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선택한 개수가 B였으니까 B라는 값을 우리가 이제 B 프라임 플러스 2 이렇게 C라는 값을 C 프라임 플러스 3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곳이 이제 0이 되더라도 B는 자체는 2는 되는 거니까 최소 이제 2분 될 수 있겠다. 자, 이런 변형을 하게 되면 A는 그대로 있고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이런 형태가 처리되면서 자, 5가 가서 빼니까 3 되겠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3개 중복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6에 5 컨비네이션 3 처리되니까 10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확률이다. 45분의 10이다. 5, 20, 5, 9, 45 이렇게 처리해주면 구해가는 거니까 자, 계산 결과는 9분의 2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중복 초합을 이용해서 아주 조금 자, 그럴싸한 문제가 조금 변형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처리했죠? 이 선택하려고 합니다 할 때 선택한 개수만 이제 중요하죠. 왜냐면 과일은 충분히 있으면서도 과일끼리는 구별되지 같은 종류 과일은 구별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사과를 뭐 3개 선택했을 때 A 사과, B 사과, C 사과 이게 아닙니다. 그냥 A라는 사과 개수 3개입니다 라는 이 개수만 중요한 거라서 이 개수를 문자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 가지수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조건이 붙어 있을 때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치환하는 모양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수식 형태의 또 이제 중복조합 만들어가는 이제 한 문제 이제 확률 형태를 해가면서 이제 2가지를 다 질문 던지는 거니까 기본형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변형된 거 대체하는 것까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세 숫자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수를 택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일렬로 배열하여 자연수를 만든다. 오,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5자리의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 그렇죠. 일끼리는 서로 요게 이제 있네. 일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일이 뭐 하나 있고 일이 2개인데 뭐 양쪽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은 만족하는 수인데 요건 일일이 이렇게 옆에 있는 거니까 이건 만족하지 않는 자연수다. 자, 그렇죠. 이때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연수는 어떻게 되느냐? 5자리를 만든다. 근데 수 구성은 0, 1, 2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자,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자, 저는요 5자리 숫자를 생각해 보면 맨 앞에 1이 올 때, 맨 앞에 이제 2가 올 때 좀 이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0은 이제 올 수 없으니까 그냥 또 나열하게 되면 또 0이 오는 경우를 또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아예 1이 오는 경우를 이렇게 고정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1이 2번 사용된다면 사용될 수 있는 곳은 이곳과 이곳이 되겠습니다. 1이 2번 들어가는데 이웃하면 안 되니까 됐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1이 한 번 사용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곳 어딘가에 한 번이 사용되겠죠. 됐습니까? 1이 사용이 안 될 때. 좀 큰 틀에서 이제 1을 좀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1이 이제 두 번 사용될 때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 곳에다가 다른 숫자들이 오면 되는데, 다른 숫자는 제한 조건이 없죠. 올 수 있는 가지수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요. 자, 1을 한 번 쓸 때는 이제 이곳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곳에는 전부 다 자, 두 가지씩 해드리니까 이거 역시 세 번 이렇게 사용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숫자들을 사용하니까 그냥 2의 대제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조금 정리해 볼까요? 맨 위에서 계산한 4가 있겠고, 그 다음엔 요건 38, 24가 되겠고, 여긴 16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30에 40, 44 처리해서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2가 이제 맨 앞에 왔을 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1이 이제 많이 사용되면 이제 두 번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곳과 이곳. 그 다음에, 이곳과 이곳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곳과 이곳.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되겠고. 1이 이제 두 번 사용되고 나면 이제 칸이 두 개 있으니까 그곳에 이제 2제곱 해서 4, 3, 12, 12가지가 만들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2를 한 번 사용한다면 1은 이제 아무 데나 오면 되는 거죠. 사용할 수 네 군데가 되는 거니까 1이 오게 되게 되면 네 가지가 되겠고 나머지 이제 2의 세제곱. 됐습니까? 자, 4, 8, 32 가지수가 되겠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리에 있는데 2를 사용을 안 한다면요. 2의 대제곱해서 여기도 16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가지수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그러면 얼마죠? 자, 합치면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올라가겠고, 그 다음에 30, 40, 50, 60이 되겠습니다. 12 더하기 32 더하기 16 해주면은 60 해서 이제 60까지 됐습니까? 자, 위에서 구한 44가지 60까지 합치니까 104 가지수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 이렇게 했는데, 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접근할까? 뭐 접근법은 좀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저는요, 맨 처음에 이제 이 0이 맨 앞자리에 오면 안 되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맨 앞자리에 1이 올 때, 맨 앞자리에 2가 올 때, 아예 맨 앞자리를 좀 고정시켜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숫자를 좀 어느 정도는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좀 저는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했습니다. 좀 접근하는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저는 이런 걸 했고, 여러분들도 다른 아이디어를 또 해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 문제에서 이제 1이 겹치면 안 되니까 또 1에 이제 조건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1이 또 두 번 사용될 때, 한 번 사용될 때, 사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좀 논리 틀을 좀 만들어 간 거죠. 자, 이제 근데 이제 요 부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1이 자, 이렇게 두 번 사용될 때는 이런 가지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 부분 세 가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열 뭐 네 번, 한 번 쓸 때는 이제 오른 가지수가 네 가지가 되겠고 뭐 사용 안 할 때 이렇게 됐죠. 나름 자기의 틀을 정확하게 해서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이제 그 틀에 맞춰서 이제 논리 과정을 이제 좀 잘 적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 고민을 조금 해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습 좀 정확하게 좀 잘 해보시고 제가 제시해준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들로 또 열심히 또 한번 연습을 해보면 연습하는 것들은 이제 뭐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되는 거니까 연습하면 이제 연습하기 좋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와우 상당히 복잡한 식 형태가 되었네요.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가는 과정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2에다가 n 컨벤션 2, 3에다가 n 컨벤션 3 이렇게 된 모양이니까 자, 일반항 형태를 좀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전개 과정이니까 먼저 뭐 k 곱하기 되는 거 그대로 쓴 거겠고 n 컨벤션 k는 n 팩토리얼에 자, 선택한 k 팩토리얼 뺀 그렇습니다. 자, 처리됐죠?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k가 하나가 좀 소거가 되니까 k 마이너스 팩토리얼 이렇게 그대로 쓰고 이제 위에 그대로 써서 좀 표시된 것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좀 계산 한번 좀 해볼까요? 뭐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여기 n 부분을 좀 이렇게 곱하기 해서 n 곱하기 n 마이너스 팩토리얼 고친 것까지 좀 이해가 됐고요. 분모에 있는 k 마이너스 1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k 팩토리얼 뭐 그대로 쓴 것까지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n-1 지금 이거하고 둘을 좀 더하기를 해주니까 k가 소거되면서 n-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n-1 컨비네이션 k-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이렇게 처리가 됐고,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n 곱하기가 있으니까 n 곱하기 적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바로 가에 해당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오호, 이제 그래서 이제 n 컨비네이션을 더하기 2 곱하기 n 컨비네이션 2 해서 이제 쭉 해서 이제 n 컨비네이션 n 곱하기 이 부분을 계산해 달라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일반항 형태로 좀 고쳐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냥 하고 뭐 풀어도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쨌든 고쳐서 n-1 컨비네이션 k-를 돼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시그마 이런 형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n에다가 이제 제곱 k에다가 얼마부터 1부터 n까지를 좀 대입해 가야 되는 모양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쳐놓은 부분을 그대로 있는 게 그것이 아니라 요 부분 이제 n 끄집어내고 그다음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되죠. n-1 컨비네이션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0, n-1 컨비네이션 2 해서 이제 쭉 가게 되면 나중에 n을 집어넣으면 n-1 컨비네이션 n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n 곱하기 이 부분이 2의 n-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다? 나가 되겠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에 나온 부분을 fn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n이 되겠고, 그 다음에 gn이라고 했으니까 gn은 n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처리되겠는데, f2를 구해달라. f2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3을 구해달라. 그러면 3 곱하기 2의 제곱 처리되니까 4, 3,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을 좀 곱하기 해서 답을 해서 최종적으로 24를 답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해서 이제 좀 업그레이드된 일을 공부할 때 좀 나온 건데, 실은 이제 출생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1 플러스 x의 n제곱 이렇게 됐을 때 n 컨비네이션 제로, n 컨비네이션 1, n x, n 컨비네이션 2, x 제곱해서 쭉 해서 이제 n 컨비네이션 n, x의 n제곱 이렇게 처리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 우리가 이제 미분이라는 과정을 좀 거치게 되면 n 곱하기 1 더하기 x의 n-1제곱이 되겠고, 이 부분은 n 컨비네이션 1, 다음은 2 곱하기 n 컨비네이션 2 x 쭉 해서 나중에 n 곱하기 n 컨비네이션 n x의 n-1제곱 처리된 다음에 이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n 곱하기 2의 n-1제곱은 n 컨비네이션 1, 2 곱하기 n 컨비네이션 2, 3 곱하기 n 컨비네이션 3 해서부터 쭉 해서 n 곱하기 n 컨비네이션 n.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출제가 된 거거든요. 미분하고 관련돼 있는. 자, 근데 이제 우리 이 부분을 이제 뭐였죠? 컨비네이션에 의한 이제 식 변형에 의해서 풀어가라, 뭐 이런 형태로 좀 접근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항 형태가 되어 있고, 이 일반항을 고치고 그 부분을 이제 n 곱하기, 자, 이 부분에 이제 분모의 숫자가 n-a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n-를 만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컨비네이션을 고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n 곱하기 돼 있고, 자, 이 부분을 구해가야 되는데 이걸 시그마로 치우면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n 튀어나간 상태에서 다시 풀어서 쓰게 되게 되면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곱제곱 집어넣는 거니까 우리가 이항 중에서 공부한 항목이 되겠죠. 2n-1 제곱되는 거 연결을 시켜서 풀어가는. 됐습니까? 하하, 좀 레벨이 조금 높아진 그런 문제 형태가 좀 나왔네요. 자, 설명한 부분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그 부분은 이제 기호로 팩토리얼을 이용하는 식으로 바꿨다가 다시 이제 컨비네이션으로 고쳐서 연산해가는 과정. 조금 복잡한 그런 과정이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셔서 좀 이해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18번입니다. X집합, Y집합, Z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1대1 함수. 오케이, 알겠습니다. 중에서 이제 선택한다고 되어 있네요. 오호, 알겠습니다. 치역이 치역이 Z가 되는 그런 함수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를 만들었는데, 우와, 전체 치역도 Z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군요. 자, 우선 이제 전체 가지수를 구하면 우선 F는 X에서 Y 집합으로 가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돼야 되죠? 1대1 함수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 가지수는 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가지수가 되겠고, 그 다음 Y에서 Z 집합으로 가는데 우선은 지금 뭐가 되죠? 오호, 지역이 Z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처리해주면 될까요? 좋은 방법은 이 지금 원소가 3개 있으니까, 자, 2개, 1개, 1개 이렇게 좀 조를 좀 나눠서
그러니까 이제 4 컨비네이션 2, 2 컨비네이션 1, 1 컨비네이션 1, 2 팩토리얼 나누고 이 부분을 자 Z집합의 1대1 대응을 이렇게 시켜가면 되겠습니다. 약분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6 곱하기 6 해서 이제 36가지 이쪽은 24가지 이렇게 되는 이제 전체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가지수는 이제 벤 다이그램 그려가면서 조금 좀 이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0, 1, 2 이렇게 돼 있는데 1, 2, 3, 4 이쪽에서 가야 되는데 1대1이니까 이 부분은 좀 어차피 1대1이니까 관계없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온 숫자가 그 중에 이제 이런 거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바로 이제 이곳에 대응을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호. 자, 이런 부분들은 점은 어떻게 처리해줄까요? 이 숫자 자체가 이쪽에 가서 대응 1대1로 대응돼야 되니까 3팩토리얼이 되고 이 4라는 숫자는 뭐 아무거나 대응돼도 상관없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이쪽에서 나온 치역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정의역에서 대응될 때 0, 1, 2, 3에다가 1대1로 대응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치역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뭐 아무거나 대응되라.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살피면 4, 3, 2 곱하기 아까 얼마였죠? 6 곱하기 6이었나요?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는 어차피 1대1 대응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약분해서 이제 의미 없이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3팩토리얼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게 또 약분되리고 이 부분 계산하니까 2분의 1.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군요. 2분의 1. 자, 그냥 이미 함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1대1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치역이 또 아무 함수 중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치역이 또 Z로 가는 것 중에서 선택한다. 이렇게 좀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문제랑 이렇게 좀 선택이 돼 있는 부분이랑 좀 문장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딴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네요. 자, 일단 큰 틀에서 보게 되면 1대1 함수다라고 했으니까 1대1 함수 개수 전체 가지수 구했고 치역이 다시 치역이 Z인 함수를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치역이 Z인 함수. 자, 이제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둘둘 하나 개수를 덩어리해서 나열해서 이제 구해가는 것수. 요 부분 좀 신경을 조금 잘 써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합성함수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합성함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가서 대응할 때 대응하는 부분은 1대1이 돼야 되는 거니까 1대1 이 부분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최종 치역이 되면 요 숫자들이 이쪽에 이제 1대1로 가서 또 대응돼야 되니까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이 4라는 숫자는 뭐 대응 가졌을 때 이제 아무거나 대응돼도 되는 거니까 세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확률 구해가는 거. 문장 표현이 조금 만만치 않은 그런 형태라서 큰 흐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쉽지 않은 문제니까 또 복습 여러 번 하시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어느 도시의 도로망이 그린 것 같다.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을 지나고 C 지점은 지나지 않으면서 D 지점까지 최단 거리를 가는 경수를 구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는 꼭 가야 되는 거죠. 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가는 이 도로망을 좀 생각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자,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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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세로 이런 개념을 좀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같은 문자 나열이 되겠습니다. 자, 7개 나열, 7팩토리얼, 5개 5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A에서 B로 가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가는데 중간에 C 지점을 지나면 안 된다 라고 됐을 때 어떻게 하죠? 우선 B에서 D로 가는 경로의 수에서 C를 지나는 경우를 어떻게 해주면 되죠?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 B에서 D로 가는 전체 가지수를 구해가는 이런 개념을 좀 처리해주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똑같은 원리니까 6팩토리얼에 4팩토리얼, 2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C 지점 거쳐서 D 지점 가는 경우라면 하나, 둘, 하나, 셋이죠.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또 똑같이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연산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A에서 가는 경우는 이거 이제 약분을 하게 되면 이제 7, 6이 남는 거죠. 또 약분을 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3이 되니까 21이 되겠습니다. A에서 B 지점 가는 가지수는 21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D로 갈 때 이제 제한 조건이 있는데 곱하기 이 부분 어떻게 되죠? 전체 가지수는 이 부분이죠. 약분을 하니까 6, 5가 되겠고 이 또 지워지니까 15에서
지금 이게 이제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를 빼서 구하겠다. 됐습니까? 조건이 있으니까 21 곱하기 이 부분은 그럼 6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126 가지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 특히 이제 도로망은 이제 맨 처음에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같은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이제 나열이다라는 요 접근법이 중요한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자, 이쪽 파트 부분을 이렇게 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처리했죠? 예, 전체 가지수에서 지금 여기 지나는 가지수를 빼서 처리한 이 부분, 두 가지 아이디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달아 사용하니까 뭐 곱하기 하는 건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같은 문자 나열로 도로망 처리해 갈 수 있겠다. 자, 큰 틀의 원리가 됐고요. 이런 부분들 전체 가지수에서 빼는 6건 형태로, 자, 일부분이죠. 일부분 이렇게 좀 처리해서 계산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기본 뭐 이렇게 뭐 심각할 정도의 어려운 일은 아니죠. 자,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도로망에 대한 어느 정도 학습이 좀 진행돼야 되는 거니까, 자,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노력을 조금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고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1차 필지필 고사를 보는 6월 26일은 금요일입니다. 자, 이후로부터 9의 5제곱 지난 요일은 무슨 요일인지 이항정리를 활용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요일이라는 것은 7의 배수 형태로 가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9의 5제곱을 직접 계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을 그냥 9라는 숫자를 7 더하기 2 이런 형태로 보겠고, 이걸 이제 5제곱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전개를 하게 되면요, 5 콤비네이션 0 2의 5제곱 됐습니까? 5 콤비네이션 1 7이 한 번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5에 이걸 오라뇨 큰일 납니다. 2라는 숫자가 되겠죠. 2의 4제곱.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전개를 쭉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 콤비네이션 5에 그다음에 7의 5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자, 이 뒤에 부분부터는 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왜냐면 이제 7 곱하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7의 배수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요일 계산할 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결국은 우리가 자,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가는 개념이라서 이렇게, 즉 2의 5제곱 32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2일 뒤에 날짜를 보는 거와 똑같은데, 야, 이 부분은 그러면 47 또 28 더하기 4 이렇게 또 처리가 될 거니까, 그죠?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또 처리가 될 거니까, 결국은 4일 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토, 일, 월, 화, 수 마구 갈 건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4일 뒤에 요일은 당연히 무슨 요일이다? 화요일이다. 그래서 이제 정답 화요일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전기식을 이용해서, 즉 7로 나눴을 때 이제 나머지를 이제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풀이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고색고 시험 문제 앞쪽에 이제 조금 쉬운 문제들이 좀 많이 구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뒤쪽에 오니까 우리가 좀 학습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좋은 문제들이 이제 몇 개 보이는 그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확실하게 복습 잘 해서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면서 고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